자, 요번에 이제 다중 로지스틱 회기로 갈 건데요. 종속 변수가 3개 이상의 분류를 갖는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다중 로지스틱 회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이에요. 거의 모든 책이 이걸 갖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와인 품종 판별하는 거. 요 두 가지 데이터가 대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그럴싸한 데이터도 찾아서 한번 그 배웠던 내용들 검증해 보면 될 거예요. 자, 미리 얘기했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듈은 이항 분류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모듈로 분석을 돌리면 부분 에러 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는 그 에러 나는 상황까지만 확인하고 이제 그거를 개선하는 걸 이제 오후에 해보려고 해요. 거기까지 보면 이제 로지스틱은 이제 마무리된다고 봐도 돼요. 자, 일단은 기본 패키지들 다 가져왔고요. 자, 아이리스라고 하는 게 붓꽃이래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세분화가 되는데 보면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죠, 꽃들이. 그래서 각각의 이 품종에 따라서 꽃받침의 길이, 넓이, 꽃잎의 길이, 넓이 요거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 붓꽃 안에서 3가지 세부 품종을 분류할 수 있는가를 보는 예제예요. 자, 데이터는 미리 올려놨고요. 여기서 종속 변수가 스페시스라고 하는 값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품종들이 그 알파벳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불러왔고요. 카테고리로 이제 종속 변수 지정했고, 자, 평균값 분포, 그 다음에 중앙값 분포, 뭐 이런 거 봤더니 표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데이터가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포를 보기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갈게요. 품종에 따른 데이터 분포 확인입니다. 자, 이항 분류의 경우 대부분 이제 커널 밀도 함수 등으로 종속 변수에 따른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는데 다항 분류 같은 경우는 뭐 커널 밀도 함수로 봐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 그 종속 변수에 따른 데이터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종속 변수가 이렇게 그 4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요거 2개 묶어서 종속 변수 보고 요거 2개 묶어서 종속 변수 보고 보통 아이리스 데이터셋 할 때는 이게 꽃잎이랑 이제 뭐 이런 종류가 확 구분이 되니까 요거 2개 묶고 요거 2개 묶어서 보고 땡치는 게 보통인데 나중 경우의 수까지 따져본다면은 요거 2개 묶고 요거 2개 묶고 그 다음에 요거 2개 묶고 그리고 처음 거랑 끝에 거 묶고 이렇게 해서 종속 변수별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가려고 일단 names 변수를 출력을 했어요. 자, 이게 그러면 독립변수 이름이죠. 이걸로 반복을 돌릴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걸로 그냥 반복 돌리면 0, 1, 2, 3이죠. 이거를 반복 돌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조합이 0하고 1, 1하고 2, 2하고 3, 그 다음에
3하고 0이 묶여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즈는 지금 4니까 이걸로 반복 돌리면은 i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죠. 그럼 얘를 i로 놨다고 치면 i는 맞아요. 그쵸? 근데 j는 i 플러스 1이라고 봐도 무관하긴 해요. 마지막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대부분 코딩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if i 플러스 1이 사이즈보다 작다면 j는 i 플러스 1. 그렇지 않으면 j는 0. 뭐 이거 조금 세련되게 한다고 3학년생한테 쓸 수도 있지. 자, 지금 j 값의 범위가 0, 1, 2, 3, 0.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사이클을 도는 거죠. 숫자 값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사이클을 돌게 하려면요. 최대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 돼요. 그러면 변수가 사이클이 돌아요. 자, 지금 사이즈가 4니까 x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은 값의 범위는 0에서 3 사이입니다.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서 i랑 j를 출력을 해보면은 사이클이 돌죠. 이걸 가지고 필드 이름을 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다시 보면은 짝짝꿍이 맺어진다고요. 이걸 가지고 스캐터 블록 걸고 휴에다가 종속 변수 때리면은 한 번에 다 나와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산점도 행렬 그리면 돼. 근데 산점도 행렬이 성능이 오지게 안 나와서 저는 진짜 평소에 잘 안 쓰거든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조금 섞여 있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파란색은 명확하게 이제 군집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비교적 군집이 잘 비교가 되죠. 여기도 군집이 잘 지켜져 있고요. 여기도 어느 정도 군집이 잘 잡혀 있네요. 그래서 대체로 명확하게 품종에 따라서 이제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품종에 따른 데이터 분포를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자 그림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대체로 이제 처음 소개하는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꼼꼼하게 소개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 모형이 바뀌면은 요 데이터 셋들 그대로 다시 한번 모델만 바꿔서 다시 쓸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고 뭐고 없이 그냥 바로 분석 모형 돌릴 거예요. 자, 상자 그림 확인하면은 쭉 이렇게 나오죠. 대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표준화는 좀 필요해 보이네요. 스케일링. 큰 범위에서 얘기하면은 표준화랑 스케일링을 그냥 같이 퉁쳐서 표준화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표준화는 노멀라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스케일링은 좀 달라요. 노멀라이즈는 모든 변수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맞추는 거고 스케일링은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맞추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다르긴 한데 목적하고 용도가 거의 똑같아서 그냥 퉁쳐서 표준화라고 부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스케일링은 필요해 보이니까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자고요. 데이터 스케일링 더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스케일링이 됐고요. 스케일링 결과 확인을 해볼게요. 스케일링 결과를 그냥 상자 그림으로 바로 봅시다. 뭐 굳이 표 하나 또 뿌릴 거 없이. 자, 일부 그 이상치가 보이긴 하는데 개수가 미미해요. 4개밖에 없죠. 자, 이상치의
수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전부 50, 50, 50으로 그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치 제거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거 샘플 데이터라서 그냥 해도 잘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할게요. 자, 종속변수 데이터 라벨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할을 하죠. 자, 데이터 분할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로지스틱 회계를 돌리면 자, 여기서 에러가 후두둑 나와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y_true 종속 변수에 대한 관측치의 개수가 3개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처리를 못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고 있던 성능 지표의 반 정도는 다항 분류에서는 못 써요. 일단 민테스트 스코어는 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에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다량으로 뜯어 고쳐야 돼. 특히 ROC 커브 고치는 게 좀 미쳐요. ROC 커브를 아까 이거 반복 돌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반복 돌리면서 경우의 수를 다 그려야 되거든요. 일단 오전 남은 시간은 요거 얼마 안 되니까 요거까지 완성을 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보통 우리가 오후 수업을 이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작하는데 제가 요거 실습 시간까지 고려해서 오후 수업을 한 45분쯤에 시작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에러 나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와인 데이터 분류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성능평가라든지 아니면 결과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제 멀티클래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로지스틱 회귀를 출력하면서 일단은 독립변수 보고 쪽은 리포트를 fails로 전달해서 일단 독립변수 보고는 안 하게끔 묶어놨고요. 자, 주피터 실습하셨던 거에서는 요거 하나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요거는 지금 해놓으시고요. 이건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풀 거예요. 아직 독립변수 보고 쪽이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듈로 들어왔는데요. 자, my logistic classification 요 함수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요 함수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이제 my classification result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변경사항이 생기는데 자, 일단은 y 값의 종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리스트로 뽑아서 이 리스트의 길이가 2면은 이진 분류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항 분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 분류인지 다항 분류인지 구별을 위해서
변수값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classification.py에서 117에서 119 라인 is 바이너리 변수 생성 추가를 하고요. 자, 의사결정 개수를 만드는 거는 이 로그레스라고 하는 사이클런 함수가 멀티클래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개수 자체를 지금 사이클런에서 추출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수학적으로 이것저것 그 공식을 직접 구현하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8라인부터 132라인까지 여기서는 이제 그 조건 분기를 추가한 거고요. 이품을 추가한 거고. 자, 그 다음에 140라인부터 161라인까지. 성능 판별 수치값에 대한 그 조건을 추가한 거예요. 거의 여기는 그냥 전면 수정이라고 보시면 거의 다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혼동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P하고 N, 여기가 N, 여기가 P, 그 다음에 T, F 이렇게 있으니까 이 조합이 TN, F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데, 다항 분류 같은 경우는 항목이 3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TNFP로 이제 분류가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는 실제 관측지가 사과, 배, 포도가 있으면 머신러닝이 이거를 사과로 분류했는지, 배로 분류했는지, 포도로 분류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과인데 사과로 분류한 게 5개고, 배로 분류한 게 2개고, 포도로 분류한 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지수가 나오는 건데, 이 개수가 꼭 3개라는 보장이 없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TNFP라고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게 애매하고요. 그냥 이 라벨 이름을 갖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일 때는 TNFP가 성립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위양성률이나 특이성이라는 값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지만, 다음 분류는 요거 2개를 계산을 안 해요. 물론 이것도 맞춘 거랑 못 맞춘 거를 다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억지로 수식을 만들 수는 있을 텐데, 굳이 여기서 이 수식을 만들 필요성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능평가는 요거 3개에서 끝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좀 번거로운 값들은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정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에버리지의 마이크로라는 파라미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수 아예 분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C 값 같은 경우는 2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OVO랑 OVR이라는 값을요.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참고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있는 값이니까 2개를 같이 뿌렸고요. 이 값의 차이는 그 ROC 커브 그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게요.
자,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면은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넘어가죠. 그래서 172라인에서 조건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183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206라인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조건문 206라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설명 넣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변경된 거 바꿔줘야죠. 그래서 212라인부터 231라인까지 조건분기 추가돼요. 212부터 231라인에도 조건분기가 추가가 됩니다. 혼동행렬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커브 그리는 게 이게 그리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를 만약에 사과, 배, 포도가 있다라고 하면 사과와 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배와 포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포도와 사과에 대한 거, 이거를 각각 그래프를 따로 3개를 그리느냐, 아니면 그래프 하나에 커브를 이렇게 3개를 그리느냐. 어차피 겹쳐 그리나 따로 그리나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그 반복문을 구성하는 게 코드가 제일 효율적일지를 지금 계속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이라, 일단 이 부분은 주석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커브 그리는 쪽은. 자, 그래서 254에서 272까지 일단 주석 처리를 했어요. 학습 곡선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일단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하고요. 일단 샘플 데이터 셋이니까 정확도 굉장히 높죠. 정밀도도 95% 나오면은 뭐 이 정도는 거의 성공이라고 봐야죠. AUC는 거의 100에 가깝고요. 보면은 실제로 틀린 게 거의 없죠. 자, 0번째 품종에 대해서는 100% 다 맞췄고 1번째 품종에 대해서는 6개 맞추고 1개 틀렸고요. 2번째 품종에 대해서는 10개 다 맞췄고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요 1번 품종에 대해서 좀 다소 혼란스러워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학습 곡선도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가다가 급격하게 이제 과적합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데이터가 옆으로 더 추가돼도 더 개선될 것 같지는 않네요. 거의 일정하게 가니까. 자, 보통 이제 이 정도에 대해서만 성능평가를 해도 분류분석 성능평가는 사실 더할 나위 없기는 해요. 대부분 책들도 이 정도에서 끝나고. 근데 기왕 이제 그 통계 쪽을 우리가 같이 정리하면서 봤었던 내용들이니까 어떻게든 여기에 같이 녹여보기 위해서 지금 모듈을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좀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이렇게 그 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표기한 거 위주로 먼저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